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산타 랠리에 이미 이제 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산타클로스는 한 번에 쫙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약간 슬금슬금 도둑처럼 이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증시의 오늘 큰 의미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발표 이후 급락했던 부분이 오늘로서 딱 2분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이 하락분이 오늘로서 완전히 만회가 된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미 증시가 상승세를 또 한 번 연장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재정 절벽에 대해서만큼은 오늘도 큰 진전은 없다는 평가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시죠. 오늘의 재정 절벽 상황, 이렇게 섹션을 블로그로 만들어서 특집 형태로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공화당은 어떻게 하면 좀 지출을 줄이고 세수는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부자 증세로 세수를 대체할 생각을 말고 대신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두 쟁점에 대해서 양당 간의 입장차가 커서 지금 또 한 번 협상이 난항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 최신으로 제안한 두 가지 의견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공공의료보험 대상 연령을 현행 저소득층 65세에서 67세로 높이자는 것하고요.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우리말로 사회보장제도, 즉 미국 국민들의 연금과 이 혜택을 포함하는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미 국민으로서의 권리인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참 사실은 점점 올라가는 게 이론상으로 맞긴 맞는데 막상 올리기는 쉽지가 않고 또 반대도 심하고 야당에서 이걸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거를 뭐 기준을 조금 바꾸자, 즉 물가에 좀 더 예민하게 바꿔서 올릴 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 납입 금액이 좀 상향되기 쉽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의료 혜택에 대한 건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소셜 시큐리티까지는 몰라도 공공의료 혜택 연령 67세로 상향하자는 안에 대해서, 야, 그러면은 현재 65세, 66세 저소득층 43만 5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갈 경우에 그냥 아파서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쟁점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런 이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 증시는 일주일째 상승세를 연장하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죠. 미국에서는 오늘 내일간 이틀 일정으로 FOMC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QE3라는 이름으로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우리말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번에도 월 450억 달러 규모의 무기한 채권 매입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를 뭐 추가 양적 완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게요. 원래 올해 말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데 이를 대체하는 이 채권 매입으로 금액도 같은 규모인 월 450억 달러라는 점에서 추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QE4라는 별명은 약간 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무기한으로 오픈 엔디드라는 이 표현이 등장할 경우에 시장은 또 한 번 열광할 준비가 돼 있고, 오늘 미 증시는 이런 기대감에 한 발 앞서 매수세가 시장을 들여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에 있는 저 4조 달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49명의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명을 빼고, 이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9명 중에 48명이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매월 450억 달러 채권 매입을 그것도 무기한으로 발표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채권 보유 물량 액수, 다시 말하면은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시중에 풀어놓은 달러 유동성이 향후 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304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밑에 설명도 읽어보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사람들이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게요.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많은 집안의 자손들인데 요즘 들어서 집에 뭐 빚이 좀 늘어나고 해서 삶이 팍팍해졌다고는 해도 또 외갓집이 천문학적인 부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자식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할아버지가 뭐 조폐공사 사장이라고 할까요? 바로 버냉키 연준 의장인데요. 재정절벽 협상이 정말 벼랑 끝까지 가더라도 외갓집에서 이렇게 돈을 싸질머주고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1월부터
QE3에다가 이 추가 채권 매입 합해서 매월 850억 달러면은 이번 재정 절벽에서 해결해야 되는 6천억 달러 한 5개월이면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양적 완화 기조의 확대를 또 기대한다는 거죠. 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친시장적인 뷰로 봤습니다. 다음에 유럽 관련 소식 보시죠. AFP 통신 전합니다. 어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 소식은 유로존에 알람을 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지난주부터 자신이 다시 재집권을 하면은 이전 마리오 몬티의 독일식 마른 수건 쥐어짜는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도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문제를 이탈리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일찌감치 재선 도전용의 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그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연설을 통해서 지금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의 금리 차, 이 스프레드 따위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격하게 표현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왜 우리 이탈리아 국민들이 독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 측은 지금 이탈리아 경제가 안 좋은데 이를 이용해서 정권을 재탈환하려는 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베를루스코니는 독일을 다시 정조준하면서 이전 마리오 몬티 총리가 독일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긴축의 고통이 컸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에도 지금 포퓰리즘 바람이 불어왔네요. 참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이런 거 겪어봤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당시 이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던 정치인들만 좋았고 지나고 나니까 서민들은 결국 살기가 더 힘들어졌었던 이런 사례가 있죠. 아무튼 앞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갈등은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